일 끝나고 집에 왔고요. 일이 좀 일찍 끝난 김에 오늘 Q&A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이렇게 갑자기 카메라 앞에 앉아가지고 막 무슨 대단한 유튜버라도 된 마냥 이렇게 Q&A를 하는 게 조금 웃기긴 한데, 그래도 질문을 진짜 많이 주셔가지고 이거를 한번 찍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우선 가장 많이 물어보셨던 게 나이 관련한 문제였거든요. 영상 항상 첫 번째 30살 썰이2 이러고 시작하니까 다들 32살이 넘었는데 어떻게 워홀 비자가 나오죠? 이런 질문들을 너무 많이 주시더라고요. 사실은 저는 그 워홀 비자를 냈을 때는 한국 나이로는 31살이었고요. 제가 생일이 11월이어가지고 만 나이로는 30살이었습니다. 만 나이로 30살이었어요. 호주 정부에서는 이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만 30까지 낼 수 있게끔 해주거든요. 만 30살 이내에 워홀 비자를 내놓으면은 워홀 비자가 난 지 1년 이내에 출국만 하면 그 워홀 비자는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우리나라 나이로 32살까지 32살 꽉 채워서까지도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저는 만 30에 그리고 한국 나이 31에 비자를 신청을 했고, 비자가 만료되기 1년 안에 출국을 해서 여기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35살까지로 늘었냐 이런 질문들 진짜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호주 비자는 30살까지가 맞고요. 35살까지 늘어난 비자는 제가 아는 대로는 영국이나 대만이나 요 정도가 있는 걸로 압니다. 그리고 알기로는 뭐 아일랜드인가? 그쪽도 35살까지 됐던 것 같아요.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긴 하거든요. 35살까지로. 그래서 혹시 35살 이하이신 분들은 지금도 가고 싶다 하시면은 좀 알아보시면은 그 전에 가실 수 있는 나라들이 더 있으실 거예요, 아마. 네. 그리고 돈 같은 경우도 얼마나 들었는지 많이들 여쭤보셨거든요. 근데 이건 사실 진짜로 다른 유튜버 분들 보셔도 알겠지만 정답이 진짜 없거든요. 저는 여기 오기 전에 5년 동안 일을 하고 오기도 했고, 일 끝나고 나서 퇴직금도 받았기 때문에 5년 동안 일하고 퇴직금 받았으니까 뭐 그렇게 적진 않았겠죠. 아예 돈을 안 갖고 온 건 아닌데, 그래도 제가 퇴사하고 나서 한 3개월 정도를 계속 해외여행 다니면서 놀고 이랬기 때문에 돈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저는 여기 올 때 그래도 현금으로, 생현금으로 500만 원은 들고 와야 되겠다 생각하고 일단은 갖고 왔고요. 제가 언제 취직이 될지 사실 잘 모르는 거기 때문에, 저 오기 전까지만 해도 제가 이렇게 빨리 취직을 할 수 있을지 몰랐거든요. 제가 여기서 진짜 영상에도 얘기를 했지만 돈을 벌 수나 있을까? 여기서? 취직을 할 수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진짜 많이 했었는데 막상 오니까 취직이 생각보다 빨리 돼서 다행이었지만, 그래도 한 뭐 이것저것 예비 비용 포함해서 한 300에서 500 사이는 조금 들고 와야지 너무 급하지 않게 일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여기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고 가족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건 돈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넉넉한 상태에서 와야지 좀 너무 급하지 않게 일을 구하지 않을까. 좀 신중하게. 왜냐면 일이라는 거는 갑자기 막 돈이 떨어지거나 하면은 급하게 일을 구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아무래도 좀 넉넉하게 돈을 들고 오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어학원 질문도 진짜 많이 주셨거든요. 이 어학원은 제가 어떻게 찾게 되냐면은 한국에서 일단 에이전시를 조금 찾아봤어요. 이 어학원을 해줄 수 있는 에이전시를 찾았는데 뭐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가장 저렴한 데를 찾아서 거기를 했고, 그냥 단순히 저렴하기만 한 것뿐만이 아니라 조금 가성비 좋은 그런 데를 찾아서 했던 게 EDM이었고요.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가 이제 가성비가 가장 좋다고 얘기를 해줬었던 게 이제 ILSC였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결정을 했고, 가격을 봤을 때 그 어학원 비용이랑 어떤 홈스테이 비용이랑 합쳐봤을 때 가장 합리적인 곳을 찾았을 때 ILSC였어요. EDM을 통해서 ILSC 어학원을 선택했고, 그리고 그 어학원에서 또 이제 홈스테이를 연결을 해줘서 홈스테이까지 같이 한 케이스입니다. 홈스테이랑 쉐어하우스 가격도 많이 물어보셨는데 이것도 사실 천차만별이거든요. 근데 홈스테이 같은 경우는 저는 주에 400불 정도 냈었고요. 근데 이게 뭐 아침에는 시리얼 정도 주고 저녁에는 저녁밥까지 차려주는 시스템이었는데 저는 이거 괜찮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지금 쉐어룸을 구해봐도 진짜 거리
방의 컨디션, 어떤 여러 가지 뭐 거기에 뭐 비리 포함되어 있냐 안 돼 있냐에 따라서도 엄청 천차만별로 다 갈리거든요. 그런 거 다 포함되어 있는 상태로 심지어 아침 저녁밥까지 주는데 400불이었으면 저는 엄청 싸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집 컨디션도 되게 괜찮았어요. 저는 있었던 데는. 그리고 특히 홈스테이 호스트분들이 너무 좋으신 분들이 제가 다행히 걸려서 그것도 저는 호주 어떤 가정을 체험한다는 의미에서 되게 좋았고, 저는 홈스테이 되게 추천해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것도 집이 케바케인 게, 어떤 집은 밥이 진짜 엉망일 수도 있고 집주인이 진짜 이상한 사람이 걸릴 수도 있다고 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쨌든 다행히 좋은 분들한테 걸리고 밥도 되게 맛있었고, 그리고 거기서 되게 다양한 경험 그리고 되게 좋은 경험들 할 수 있었어서 저는 홈스테이 되게 추천드리는 것 같아요. 어학원 가격도 한 주에 30만 원 정도 했는데 주 5일 나가고 아침 8시 반부터 오후 1시까지 하는데, 생각보다 이게 어학원이 되게 빡세거든요. 그래서 수업 시간도 길고, 그리고 첫 번째 달은 자기가 수업을 선택을 할 수가 없는데 두 번째 달부터는 수업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커피 클래스를 듣는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외국인 친구들하고 호주를 여행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퍼블릭 스피킹을 배운다든지 이런 식으로 수업 선택할 수가 있어서 저는 어학원도 되게 괜찮았다고 생각해요. 어학원도 되게 인터넷 후기 같은 거 찾아보면 되게 별로라는 후기들이 많은데 저는 되게 추천할 만한 것 같아요. 처음 왔을 때 자기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심지어 여기서 뭐 일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또 어떠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통로도 없는데 그게 어학원이 될 수 있다면은 그거 되게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거기에 진짜 전 세계에서 오는 워홀러들도 진짜 많고, 거기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은 호주 분들인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처음 시작으로. 네. 영어는 어느 정도 하고 왔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회사 딱 그만두자마자 한국에서 어학원을 등록을 해서 다니기는 했어요.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다니긴 했고요. 제가 한국에서 다녔던 어학원은 강남에서 그 유명한 어학원들 있잖아요. 그 워홀 가기 전에 어학 집중반 뭐 이런 데 있어서 그런 데를 한 3개월이라도 다녀볼까 하고 끊었었는데, 다녀보니까 너무 한국식 이제 영어를 가르치더라고요. 저는 중국에서도 어학연수를 1년 동안 갔었는데, 그때도 제가 중국어를 배우고 말이 트이는 과정을 생각을 해봤을 때 그 한국식으로 막 예를 들면 뭐 영어로는 그렇죠. 뭐 토익을 공부한다든지 아니면 단어를 외운다든지 문법을 막 무식하게 외운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물론 언어는 인풋이 있어야지 아웃풋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래머나 단어나 이런 거에 대한 습득이 있어야 되지만 그거만 무조건 한다고 되는 것 같지도 않았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강남에 있는 그 흔히들 아시는 그 유명한 어학원에 있는 어학 집중반을 등록했을 때 거기서 물론 문법이나 단어 같은 거는 되게 공부할 수 있어서 좋긴 했지만, 반의 분위기 자체가 한 20명 정도가 같이 반에 있는데 되게 자유롭게 영어를 한다거나 이거를 떠들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공부를 해봤자 내가 입이 트이지는 않겠구나, 절대로. 워홀을 오기 전에 먼저 입을 좀 트여놔서 가서 좀 자연스럽게, 내가 못하는 영어더라도 조금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서, 그것도 강남에 있긴 한데 월스트리트 잉글리시라는 학원에 등록을 해서 3개월 동안 다녔고요. 거기가 좋았던 점은 일단 캠퍼스가 여러 개 있는데 뭐 강남도 있고 종로도 있고 뭐 일산에도 있고 분당에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어학원을 등록을 하면은 여러 가지 캠퍼스를 다 다녀볼 수 있고, 그리고 자기가 캠퍼스를 못 나간다고 하면은 인터넷으로도 수업을 들을 수가 있어요. 저는 그 어학원 되게 추천해드리는 편이고, 여기 와서도 어학원을 왔는데 되게 비슷한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해외에 있는 어학원 시스템을 되게 잘 가져갔다라는 생각이 되게 들어서, 아무튼 저는 워홀을 와서 자동으로 그 언어가 는다는 생각은 좀 버리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기 전에 어느 정도 자기가 스터디를 조금 하고 입을 트여놓고 와야지 와서도 이제 말이 나오고,
내가 배워놓은 거를 여기서 활용하는 느낌인 거지 여기 온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영어가 잘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중국에 갔을 때도 어학연수를 갔을 때도 중국 어학연수 가기 전에 HSK 4급을 먼저 따고 갔거든요. 그리고 저는 워낙 중국어를 공부하는 걸 좋아하기도 했고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뭐 계속 뭐 조금씩 배워온 게 있었지만 정리를 하고 간다는 생각에서 HSK 4급을 따고 갔었고요. 그래서 중국에서 어학연수를 하는 동안에 5급을 땄고 그리고 중국에서 돌아오자마자 그때 공부도 사실 안 했어요. 공부도 사실 안 하고 제가 알고 있는 그냥 중국어로 중국에서 돌아오자마자 HSK 6급을 땄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언어를 습득하고 이게 되면은 그 언어 시험 같은 거는 자동으로 좀 따라오는 느낌도 사실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워홀이나 해외로 가기 전에 먼저 그 언어에 대한 오거나이징을 조금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뭐 저처럼 3개월이나 뭐 몇 개월 정도 어학원을 먼저 다닌다든지 아니면은 이거를 시험을 봐서 내 자신의 스스로의 어떤 그래머나 단어에 대한 자신감을 좀 높여서 온다든지 아무튼 첫 번째로 오기 전에 자신감을 좀 언어 자신감을 조금 높이는 거 그리고 와서 어학원을 다니든지 아니면은 바로 와서 일을 구하시든지 해서 그거를 여기서 활용하고 좀 더 발전시킨다라는 느낌으로 가져가야지 여기 와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어학이 늘 것 같다? 그건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서 오래 있으신 분들도 봤고 그리고 다른 외국인 친구들도 보면은 단순히 여기 그냥 있는다고 해서 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기 전에 꼭 언어를 좀 다지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 영어 너무 못하는 거 아닌가? 나 영어 진짜 너무 못하는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외국 나가서 생활을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수는 있는데 사실 저도 그랬거든요. 영어 되게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와보니까 또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뭐 예를 들면 식당에 가서 의사소통이 된다, 뭐 장에 가서 의사소통이 된다, 아니면 뭐 외국인 친구랑 몇 마디라도 할 수 있다 이러면은 와서 충분히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그냥 자신 갖고 오시면은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저도 했기 때문에. 또 우리 다 저기 했잖아요. 영어 공통교육 받았잖아요. 저도 사실 영어를 따로 공부한 거는 뭐 중학교 2학년 때 필리핀 어학연수 한 달 갔다 온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한 달로 뭐가 됐겠어요. 아무것도 안 됐지. 아무튼 그거밖에 없었는데 그거 말고는 거의 영어 공통교육 똑같이 받고 뭐 저는 학원 다니는 것도 싫어해서 별로 안 다니고 뭐 그런 거밖에 없는데 와서 별 이상 없는 거 보니까 한국인들이 그리고 생각보다 영어 수준이 높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오셔서 자신감 있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쩌다가 잘하던 일을 그만두고 32살에 뭐로 오게 됐냐 이렇게 질문해 주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뭐 이게 좌우명까지는 아닌데 저는 제 지론은 그래요.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라면은 하고 후회하자. 그래야지 진짜 나중에 후회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어떤 큰 결정이 있었을 때 해보자 해서 도전했을 때 그게 실패한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에도 한번 가서 해보자. 왜냐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엄청 해외 생활에 대한 갈망이 조금 있었고 제가 또 중국에서도 1년 동안 어학연수를 했었는데 그거를 하고 나서 보니까 제가 중국어를 이제 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세상이 넓어지고 좋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 영어까지 같이 하게 되면 진짜 너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영어뿐만 아니라 어떤 이런 서구권 문화에서 조금 생활을 또 좀 해보고 싶었고 그리고 워킹홀리데이 비자라는 게 되게 너무 좋은 제도잖아요. 사실 호주 같은 경우는 학생 비자를 오려고 그래도 그 비자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비싸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학생 비자나 다른 비자 같은 경우에는 일할 수 있는 시간도 한정이 돼 있는데 그 워킹홀리데이 비자만 있으면은 어떤 일을 해도 상관없고 얼마나 일을 해도 상관없고 여기서 얼마나 여행을 해도 상관이 없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만큼 다 할 수 있는 기간을 1년 혹은 뭐 더 할 수 있게끔 2년, 3년까지 연장을 또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너무 좋은 제도인데 이걸 왜 안 하지?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했어요. 제가 어쩌다 보니까 이제 취직을 하게 돼서 디자이너로 일을 하면서 그 일도 되게 재밌게 하고 있었지만
그런 와중에 계속 이거에 대한 어떤 갈증이 있었던 거죠. 해외 생활에 대한. 그래서 안 하면 너무 후회할 것 같아서 마침 또 회사를 그만두고 싶어진 찰나에 이제 그럼 그 넥스트 스텝은 다음 회사로 어떤 이직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또 다른 새로운 도전을 해보실 것인가에 대해서 중간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고 있었을 때 제 기질이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저는 거의 좀 답정너처럼 근데 이런 기회가 또 있을까? 네, 또 이 워홀 같은 경우에는 나이 제한도 있다 보니까 여기서 내가 다음 넥스트 스텝을 이직으로 가게 되면 난 그냥 이렇게 일이나 한국에서 일만 하다가 그냥 끝나겠다. 나의 어떤 인생에 더 발전은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서 바로 여기 오는 걸로 결정을 했고 원래는 캐나다로 가려고 하다가 호주로 온 거는 진짜로 여기 날씨가 좋아서 그리고 제가 물놀이 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여기로 오게 됐습니다. 저는 오길 진짜 잘한 것 같아요. 저는 후회는 없고 제가 여기서 뭐 1년 정도 뭐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1년 정도 공백기가 있다고 해서 크게 제 인생이 뭐 제 커리어에 뭐 문제가 생긴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 커리어 때문에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은 자기가 뜻이 있고 계속 뭔가를 하고 있다면은 다른 걸 해보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추천드립니다. 그거를 뭐 내 커리어가 멈춘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어쨌든 내가 계속 뭘 의지를 갖고 하고 있다면은 그건 절대 멈추는 게 아니야. 어쨌든 옛날에 회사 다닐 때 팀장이었고 해서 면접도 보고 했지만 굳이 계속 그 일을 하지 않았었더라도 뭔가 자기가 의지를 갖고 어떤 일을 계속 해왔더라면은 그건 충분히 남들하고 굳이 똑같이 살 필요가 있나요?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해보고 싶은 게 있으시면 꼭 도전해보시는 거 저는 진짜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뭐 뻔한 말이면서도 되게 어려운 말이죠. 어쨌든 오늘 이렇게 Q&A를 찍어봤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궁금해하셨던 부분들이 좀 많이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영상을 너무 재밌게 다들 봐주셔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진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재밌는 영상, 재밌는 워홀 생활 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